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사고요. 저는 이벤트 MC라고 하시면은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장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하진 않는데 예전에 아이넷 TV라고 하는 방송에서 오사카 낭만 콘서트 MC를 했습니다. MC 이현진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 부산 관광공사 문화관광회사에서 영양강화 교육 레크레이션 기법 및 운용이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맡았습니다. 일단은 사실 좀 딱딱한 게 이론 수업은 그렇잖아요. 좀 딱딱하다라고 하는데 네, 딱딱합니다 지금. 네, 조금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직접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레크레이션을 한번 즐겨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랑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 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창의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쉼과 노는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의 필요성들이 있는데 먼저 메뉴에 뭐죠? 네, 스트레스 해소.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수업 시간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물어보거나 뭘 시켰을 때 이게 아니라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 없어요. 네, 틀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네, 입이 좀 트여야 됩니다. 입이 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몸이 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몸과 마음을 좀 한결 편안하게 하시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관계 증진. 세 번째가 네, 집중력 향상.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조직 내 소통 촉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레크레이션을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오십니다. 처음 보는 분들,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오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나는 어제도 왔고 저번에도 왔었다 있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제부터. 네. 그 이전부터 나는 이 자리에 아는 분이 있다. 같이 오신 친구, 동생, 언니, 오빠 등등 다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친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친밀도가 어떻죠? 처음 오신 분, 원래 높아요. 원래 알던 분이라서 이제 우리는 한통속이다, 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아는 사이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모르는 사이였겠죠. 그러면은 레크레이션의 주된 목적,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 촉진과 관계 증진이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 아무래도 또 어떻게 되죠? 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막 부딪히고 하면 스킨십이 일어나죠. 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스킨십이 우리 관계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스트레스 해소, 관계 증진, 집중력 향상, 그리고 조직 내 소통 촉진. 네, 이게 우리 레크레이션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레크레이션의 순서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스 브레이킹. 얼어있는 마음을 부신다라고 해서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네, 마음을 녹이는 시간. 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는 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엄마야 자가 내 본다고 했잖아, 무슨 말하지? 아이고 저 사람 내 지금 보는 게 뭔가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닫혀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녹여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저희가 가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MC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나중에 뒷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5천만의 게임이라고 해서
합니다. 3개인의 게임.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죠. 네, 이렇게 마음을 조금 열어가는 시간을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뭐 일단은 나중에 제가 게임들이 있어요. 네,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게임들 이런 거 하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아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짝꿍 게임. 네, 지금 짝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이왕이면 짝을 좀 지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혼자 살면 어떻다? 외롭다. 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삶이 윤택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네 다음번에 좀 요 시간에 저희가 첫 시간인데 제 시간이 2교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2교시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교시는 지금 이렇게 그냥 좀 네, 이산가족처럼 혼자 앉은 분들 계시는데 2교시 때는 좀 2분 정도씩은 짝을 지어주시고 지금 보니까 네, 혹시나 한 명이 남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인원이 보면 홀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3명이 같이 짝을 지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집에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거기다 집에 가야지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짝 있는 분들이 그런 말 하십니다. 짝꿍 있는 분들. 네, 자, 짝꿍 게임을 합니다. 짝꿍 게임은 보통 스킨십 게임을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네, 콕콕콕 게임이라든지 뭐 자박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실습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네, 짝꿍 게임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이거 아시나요? 노래? 네. 요거 게임 혹시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 게임인 것 같다. 네, 요거 굉장히 평화적인 게임들을 많이 하셨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레크레이션이라든지 MC가 무대에 설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뭐 춤을 한번 시켜도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네, 왜 춤 시키냐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조금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장난인데 폭력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어떤 게임이냐? 손을 한번 이렇게 서로 팔씨름하듯이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분이랑 손을 딱 잡으시고, 네, 내가 내 왼손 대 왼손, 네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 네, 왼손 대 왼손 잡으셨죠? 그렇죠. 네, 잡았으면은 퐁당 가위바위보, 퐁당 퐁당 돌을 이긴 사람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때렸죠. 네, 이러면 요즘에는 뭐라 합니까? 부모님들이 어머나 왜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습니다. 왜?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런 게임들을 가급적이면은 네, 마이크가 너무 작습니다.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다 들려요? 네, 그래요. 저는 네, 하다가 좀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만족 못해서. 네. 이런 폭력적이라고 해서 요즘엔 조금 안 하는데 예전에 이런 게임들도 짝꿍 게임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방금 똑같이 손을 잡았을 때 제가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토끼가 나오면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때리고 거북이가 나오면 어떻게? 왼쪽 사람이 때리고 이런 게임이 있는데 대충 뭐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갑니다. 그럼 토끼가 거북이 한씩 때리겠죠? 그럼 이제 거북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배가 고픕니다. 거북이가 뭐합니다. 거북이가 뭐합니다.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럼 토끼는 어떻게 됩니까? 아,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재미를 추구를 해서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짝꿍 게임으로 보통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팀 게임입니다. 팀 게임. 팀 게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팀. 짝꿍이었으니까 이제 팀으로 가는데 팀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형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형 테이블이 한 개 팀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팀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저는 요즘에도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단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으로 나누어서 팀 게임을 하는 거죠. 1분단, 여기는 2분단, 여기는 3분단, 여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누어서 팀 게임을 합니다. 팀 게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4개 팀이기 때문에 2개 팀으로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단, 2분단이 한 팀이 됩니다. 네. 일단 사랑팀입니다. 무슨 팀? 사랑팀. 3, 4분단 우리는 우정입니다. 무슨 팀? 우정팀이라고 저희가 팀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분단장. 분단장. 하필이면 또 한 명씩 또 앉아 있습니다. 분단장. 네. 사랑팀 팀장, 분단장. 분단장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네. 우정팀 분단장.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칙칙하면 퍽퍽. 그렇죠. 칙칙, 퍽퍽. 폭폭, 칙칙. 칙칙칙, 퍽퍽. 폭폭폭, 칙칙. 칙칙칙칙칙칙. 퍽퍽퍽퍽퍽. 천재입니다. 자, 우정팀 갑니다. 칙칙칙. 잠깐만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정만 갑니다. 다시 갑니다. 우정. 칙칙칙. 폭폭폭. 칙칙칙. 폭폭폭. 칙칙칙칙칙칙. 폭폭폭폭폭. 칙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그렇죠, 네. 네. 요게 뭐냐? 요것도 기법 중에 하나가 한쪽만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만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차가 오늘 나한테 와저라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병을 그렇죠. 던지진 않겠지만 물병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라는 게 MC들의 기법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랑팀이 잘했잖아요. 사랑팀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사랑팀 잘한다, 천재다, 와,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계속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정리를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보셨나요? 잘한다 잘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거는 서로 우리 팀원끼리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못한다 못한다 못해집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써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은 지금까지 피해를 보던 팀은 그래 우리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다. 저기만 칭찬하니까 우리가 못한 게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기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네,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파이팅이 되는데 잘못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미 저는 저 팀의 적이 됩니다. 네. 자는 우리만 미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팀 게임들 끝나고 나면은 스테이지 게임은 무대에서 하는 게임들을 말을 합니다. 대상자를 모셔서 하는 게임들, 댄스 여기서 뭐 음악 나옵니다. 음악 나오면은 춤을 나는 잘 춘다 하시는 분은 음악에 맞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춤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음악을 틀면 나오실 분 막 나오면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춤 배틀이라고 하죠. 네, 배틀을 해서 가장 춤을 잘 추신 분께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각 조에서 음악 나오면 한 명씩 나오십시오 해서 조별로 나온 한 분 한 분 한 분 4명이 나오겠죠. 1분단, 2분단, 4분단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4분을 가지고 춤을 춰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사실 뭐 레크레이션 중에서 도구 없이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네, 눈치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10명이 나오면 숫자 1부터 10까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외쳐서 눈치를 봐서 게임을 하는 게 있는 이런 게임들을 주로 하고요. 혹시나 뭐 도구를 사용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탑워치 기능이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10초 맞추기라든지 이런 게임을 해서 스테이지에서 일단은 여러분은 같은 팀이지만은 관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체 게임.
네, 단체 게임이라면은 보통 저희가 단체 게임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마무리에 이어갈 수 있는 게 대동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동놀이. 네, 기차놀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간 기차놀이라고 하는데 조별로 제일 앞에 선두에 한 명씩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차가 되어서 운동장이라고 치면 운동장을 도는 거죠. 돌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다가 MC가 10초 카운트를 하면은 선두에 있는 기차들이 다른 기차의 선두 한 명씩 만납니다.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기차 따먹기라고 하죠. 네, 기차 따먹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기차에게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대동놀이까지 해서 단체 게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순서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개별 게임이 되겠죠. 혼자 하는 게임. 이어서 뭐라고 돼 있죠? 몇 명이 하죠? 그렇죠. 다음은 팀 게임. 자, 스테이지 게임은 적절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마지막 단체 게임. 자, 구성이 한 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원이 많아집니다.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자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겠죠. 네, 혼자가 시작해서 단체가 되는 이런 식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레크레이션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원래 제가 요거를 좀 작업을 해서 바꿨는데 교재에 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없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개씩 슉슉 들어가게 슉슉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걸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파일이 달라져가지고 자, 우리 또 다들 부산에 거주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다들 뭐 부산 아니면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기와 같이 이런 퀴즈를 낼 수 있겠죠? 네. 엄청나게 많다. 원래 제가 이걸 퀴즈를 드리고 여러분 맞추는 거였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나 내가 만약에 사투리 퀴즈를 낸다면 이 문제를 내겠다.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여불떼기. 네. 여불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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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죠? 여불떼기. 야불떼기, 여불떼기. 그게 무슨 옆풀떼기. 옆에. 옆풀떼기. 아, 옆풀떼기. 밥풀떼기 친구래요. 네. 옆풀떼기. 옆쪽. 아, 옆풀떼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다를 네,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라면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억수. 네. 한그. 네. 다 나왔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퀴즈도 저도 자주 못 내는 게 사전적으로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방금 한글라는 생각으로 드렸는데 대답들이 억수, 한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낼 때는 여러분께서 퀴즈 문제를 낼 때는 경상도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뭐 많다를 두 글자로 했을 때 무엇일까요? 근데 억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정한 답으로 해서 네, 억수도 쓰지만은 한글을 저는 정답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는 네, 많이 요즘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촬영 미션이라고 해서 네, 여러분이 뭐 문화관광 해설을 하다 보면은 나만 아는 그런 좀 뭔가 좋은 배경이 있다든지 그런 곳이 있을 거면은 여러분께서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여기서 이런 곳이 좋으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무슨 포즈로 사진 찍어 오시면은 뭐 소정의 상품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시면은 조금 더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외국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또 고유의 게임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실 뭐 제기차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기 하나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지를 하다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님 좀 많으신데 남학생들 많잖아요. 네, 남학생들은 사실 제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뭐든 발로 찰 수 있으면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페트병 찌그러뜨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목장갑을 뒤로 이렇게 따뒤집어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손만 대러봤던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은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 레크레이션을 응용할 때 실전에서 응용할 때는 가위바위보가 조금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수 게임은 수많은 박수 게임이 있습니다. 네. 아까 팀별로 하는 게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별로 하는 박수 게임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박수 게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번대기 박수라고 해서 안으로 칠 땐 번, 밖으로 칠 땐 대기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할 수 있는지 둘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박수 게임 하나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 한번 준비해 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네, 한 번만 딱 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치셨으면은 단계별로 박수가 늘어나는 박수인데 박수 두 번 하면은 박수 한 번 치고 쉬었다가 한 번 치고 하나 둘 이렇게 가볼게요. 박수 두 번 시작. 네, 1단계 하고 2단계를 이어가는 거죠. 3단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한 분만 3단계. 아, 그렇죠. 두 개를 빠져보거든요. 3단계는 박수 한 번 시작. 짝. 자,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요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어떻게 되죠?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하고 4단계하고 요게 4단계가 되겠죠. 5단계는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요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체로 하는 경기들에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아까 칙칙폭폭처럼 팀을 나누어서 할 때 자, 1단계 시작하면은 사랑팀이 하고 만약에 틀리면은 넘어가서 우정팀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래서 쉬운 거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쉽게 마이너스 박수라고 합니다. 제가 박수 3번 시작하면은 하나를 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을 쳐야 되죠? 2번. 하지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떤 게 좋으냐? 경쟁을 시키면은 더 잘 칩니다. 사랑팀 박수 준비. 사랑팀입니다. 우정팀 가만히 계시고 사랑팀만. 자, 일단은 마이너스 1 하고 치셔야 됩니다. 박수 3번 시작. 착 하셔야 되는데 마음대로 치시면 안 돼요. 박자를 맞춰서 다시 갑니다. 몇 번을 부를지 모릅니다. 박수 4번 시작. 빼고 3번을 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우정팀 박수 준비. 마이너스 1입니다. 박수 2번 시작. 똑똑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틀릴까 봐 안 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치셔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박수 5번 시작. 이게 약간 아까 못했기 때문에 독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팀. 마이너스 1입니다. 박수 한 번 시작. 야,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박수 한 번 시작. 보고 배웠어요. 네, 그렇죠.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박수 준비.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박수 한 번 시작. 좋죠. 네, 그렇죠.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단합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더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질 수가 없다. 계속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죠. 왜? 만들어야지 더 잘하니까. 경쟁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작다? 큽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방금 마이너스 박수를 한다 쳤을 때 그러면 우린 경쟁자가 그렇게 되면 한 팀으로 우리 전체가 한 팀으로 됐을 때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만 치면 없잖아요. 사랑팀 우정팀 나눈 것도 아니고 우리만 하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경쟁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진주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을 모시고 똑같은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들은 25번 성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죠?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분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중에 먼저 참여자 특성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네, 박수 게임 첫 번째 게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못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너무 어린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애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크레이션 할 때 불편한 분들이 뛰어다니는 프로그램을 짰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의 연령, 성향,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 구성, 보통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서 짝꿍 게임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보통 레크레이션의 구조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구성을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즐겁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고무줄을 하기로 했어요. 고무줄 뛰기. 그런데 고무줄 게임은 못 하겠대요. 치마를 입고 와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대안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플레이는 미리 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못 메꾸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3개 정도는 추가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과 예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안전은 제가 행사를 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벤트 MC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누구 하나 다쳐서 사고가 나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고 사실 저희가 사고가 좀 많았을 때는 미리 다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 방법. 뒤쪽에 보시면은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구는 뒤쪽부터 천천히 한 분씩 나가십시오. 이런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준비 및 동선을 체크를 해야겠죠. 네, 만약에 도구를 사용하는 경기다. 만약에 이 현장에서 줄넘기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준비되어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도 다 치우고 한다든지, 그리고 앉아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어느 자리에 포지션을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크레이션을 실제로 진행하실 때 팁들입니다. 첫 번째가 표정과 목소리는 어떻게? 네, 만약에 표정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로 와세요. 줄넘기입니다. 시작. 시작. 이러면은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사람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 컨택. 서로 눈을 보며 혹은 약간 그분의 표정, 미묘한 표정 좀 봐야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오늘 몸이 안 좋나 알아야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목소리와 표정을 밝고 자신 있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네. 하지만 10번도 안 했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100번, 1000번, 10,000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덜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뭐든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개선해서 또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도록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더라도 사실 MC들이 할 때 떨리는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통 MC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MC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 얘기합니다. 요거는 책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말할 때 한 명만 봐라. 한 명만. 딴 사람은 어때요? 이분만 보면은 조금 덜 떨리는데 지금 40명인가 우리 50명인가 이분들이 다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더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한 곳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눈을 보는데 계속 이렇게 눈이 계속 이분만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네. 한번 다른 분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요. 지나가면서 잘못된 예입니다. 네, 적절하게 한 곳을 두라는 거는 내가 서 있는 포지션 상에서 편안한 곳을 보라는 거지. 이런 것도 있죠. 잘못된 예. 한 곳을 보라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레크레이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 지금 무슨 생각하러 저 위에 뭐 있나? 전부 다 위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눈은 내가 편안한 곳으로 두 대 약간 계속해서 눈 마주치면서 그분이 뭔가 불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표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굳이 꼭 사람의 얼굴을 눈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응시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하면 됩니다. 말로써 먼저 나의 긴장감을 푸는 거죠. 제가 사실 마이크 잡고 뭐 말해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떨려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또한 마음이 조금 한결 편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진행을 하실 때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중에 소통, 반응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 요거는 저희가 무대에서 게임을 딱 진행했어요. 만약에 올라가세요. 오늘 춤 한번 갑시다. 춤을 딱 췄는데 이분들이 춤을 정말 소극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라서 춤을 안 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추라고 채찍질 해야 됩니까? 네, 아니죠. 채찍질, 이 채찍질 말고요. 추세요, 춤을 추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반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적절하게 뭐 댄스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춤을 안 춰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빨리 다른 대처 방안으로 게임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서 제가 1안뿐만이 아니라 2, 3안을 좀 준비를 해라는 게 여러분께서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레크레이션의 중요성은요, 정보 전달을 넘어서 깊은 인상과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레크레이션을 하면은 지나가고 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장은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만약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레크레이션 했었다 하면은 그 공간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릴 적 추억처럼 머리 싹 스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뭐 엄청난 효과를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남는 그런 기억으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깊은 인상을 여러분께 안겨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네,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조금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은 네,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즐겨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강의에 조금 특화되기보다는 진행을 하는, 네, 필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에 조금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뭐 쉬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됩니까 혹시? 조금 넉넉하게, 엄청나게 넉넉하게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33분이니까 엄청나게 넉넉하게 40분까지 하면은 넉넉합니까? 그죠? 기준이 다른데. 그러면은 제가 45분에, 네, 45분에 지금 34분이거든요. 45분에 다시 한번 이 자리 모여서, 네, 즉 본격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구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리를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퀴즈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갑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뭔가라는 걸 맞추는 건데 세 글자입니다. 보통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얘는 연습이라서 안 적혀 있는데 세 글자. 새우, 깡 아닙니다. 이왕이면 손을 들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갈매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는 1분단 손, 1분단. 여기가 1분단입니다. 1분단 손, 1분단. 네. 자, 밑으로 내리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그렇죠. 2분단 손, 밑으로 내리면서 파이팅. 3분단 손, 내리면서 파이팅. 4분단 손, 내리면서 파이팅. 이제는 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정답을 맞추는 분단이 몇 분단인지 제가 체크를 다 할 겁니다. 1, 2, 3, 4. 최고의 분단. 자, 정답. 새우젓.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잘했으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3분단이 맞췄지만 뭐라고 위에 적혀 있죠? 여기 연습이었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습은 연습이니까 우리가 웃자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인원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글자 위에 보면 힌트가 있죠? 네. 양단 아닙니다. 네, 1분단. 곱창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실전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목소리는 크게 자신 있게. 네. 양말 아닙니다. 양피 일타 양피 아닙니다. 정답. 양띠 아닙니다. 1분단 넘어갑니다. 정답. 양모 아닙니다.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답 3분단. 양피 아닙니다. 잠깐만요. 3분단 저분이셨는데. 양반. 2분단 뭡니까? 양단 아까 나온 것 같아요. 양반. 네. 자, 이렇게 되면은 3분단 점수 100점 받아갑니다. 자, 이어갑니다. 요런 문제예요. 요런 문제. 그림을 보고 왜 양반이 양이 반원을 안 이어졌어요? 피는 이제 사실적 묘사를 위해서.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어려우면 힌트를 드릴 겁니다. 어려워요? 아직은 네,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세 글자. 네, 3분단. 우수수. 한 글자 맞아요. 자, 2분단. 넘어갈까요? 4분단. 옥수수. 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지금 수수수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요게 힌트 드릴게요. 요게 길가에 나가면 있어요. 잠깐만. 손을 들고. 2분단. 가로수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정답하고 발언권을 안 얻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정답을 주워갑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분들 계세요. 가로수 아이가? 가로수?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점수를 어떻게 된다? 뺏길 수 있다. 네, 이게 숫자가 가로로 누웠다고 해서 가로수입니다. 네, 설명이 더 느낌이 오시네. 설명 들으니까 요런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네, 요런 느낌 오셨죠? 이제 더 잘 맞출 수 있겠죠? 갑니다. 1분단 큰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3분단도. 자,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네. 넘어갑니다. 가로수 정답이고요. 요거 좀 어려워요. 뭐라고 돼 있죠? 위에 힌트. 두 글자. 그림이 이게 보는 사람 따라 좀 다른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들었을 때 아닙니다. 네, 정답. 물광. 물광. 오늘 제가 빛내고 싶었는데 못 빛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로 이걸 뭐라 합니까?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였고요. 방금 그게 뭐 다른 거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첫 번째 글자는 요거고 두 번째 글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답. 입금. 저는 입금을 좋아합니다. 네, 입금이 돼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네, 입금. 왜 금이냐? 노란색 반짝반짝 빛납니다. 입금. 요런 식입니다. 입금. 방금 어디였죠? 2분단. 이렇게 되면 2분단이 독보적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분단장이 잘하네요. 역시 분단장이 잘한다. 1분단, 4분단.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전략적입니다. 우린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서 뒤에 이길 기다. 너가 마음대로 나가봐라.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기하면은 네. 묻고 따블로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운동회에도 마지막 릴레이는 점수 배점이 높잖아요. 네, 그런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아직.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정답을 외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답. 오아시스 아닙니다. 첫 번째 글자 맞아요. 자, 목 아닙니다. 뒤에 오동나무 정답입니다. 네, 아파트 몇 동? 5동. 위에 뭐? 나무. 오동나무. 네, 오동나무. 야, 이렇게 되면 2분단이 지금 2분단 좋습니다. 아직 뭐 시작입니다. 이제 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요거 쉬워요. 세 글자. 정답. 말귀 아닙니다. 4분단 먼저 갑니다. 기속말. 정답입니다. 자, 사실 알고 계셨죠? 기속말. 느낌 왔었죠? 이제 이런 문제 이제 흐름을 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게 무슨 말이고 이런 분 계시는데 웃자고 하는 겁니다. 요거 죽자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요거 좀 어려워했습니다. 요게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게 네, 정답. 자두 아닙니다. 네, 정답. 모자 아닙니다. 정답. 여자 아니에요. 네, 틀렸어요. 네. 비슷했어요. 99%입니다. 정답.
모자 아닙니다. 정답을 크게. 네. 여군. 여군 필승 요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맞추셨어요 지금. 네. 정답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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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그래요. 네. 여자 자녀. 네. 그래서 99%라고 했습니다. 네. 3분단이죠. 3분단이 또 치고 올라와요. 네.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글자? 2글자. 몇 마리? 몇 마리입니까? 정답. 열놈 아닙니다. 정답. 네? 아닙니다. 정답. 열쇠. 비슷해요. 네. 열쇠 비슷합니다. 요거 보면서 욕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정답이 아니에요. 저희가 출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 하겠다. 네. 방금 열쇠 나왔잖아요. 열쇠. 얘는 새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열돔? 아닙니다. 열병 아닙니다.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독 비슷해요. 독 비슷합니다. 독 비슷합니다. 독인데 얘는 독이 아닙니다. 정답. 열매 정답입니다. 그렇죠. 매입니다. 매. 독수리 친구 매. 독수리 사촌. 열매. 방금 4분단이었죠. 4분단 좋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단 좋아요. 4글자입니다. 4글자인데 첫 번째 초등 학교 정답. 왜 그게 초등학교인데 얘가 초입니다. 초 위에 초 등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네, 그렇죠. 정답을 들으니까 기분이 뭔가 좋아지죠. 네, 방금 몇 분? 3분단이었나요? 3분단. 동점이에요. 2분단 지금 여유롭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등이었으니까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저 문제가 조금 좀 문제가 좀 그렇죠. 요게 웃자고 하는 거라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글자인데 집에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힌트라서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쟤들이 뭐죠? 다 나왔습니다. 거북이인데 뭐합니까? 커피만 마십니까?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BMW 타고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얘는 여자 거북이. 쟤는 뭐?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정답. 뭐라고요? 뚜벅이요? 아닙니다. 뚜벅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로 걸어놓고 BMW하고 붙여놨으니까 이상할 수 있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집에 자녀분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안 한 사람들 욕을 합니다, 보통. 네. 네. 데이트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얘가 뭐라고 했죠? 얘들이.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데이트인데 요걸 좀 색다르게. 자, 정답. 거북선 정답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전 설명을 했죠. 거북이가 선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BMW 타고 왔고 여자가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코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북이가 선 보고 있다고 해서 거북선. 네, 방금 어디였죠? 1분단. 자,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4분단 분발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뭐든 손 들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요거 정말 쉬워요. 그냥 그림 그대로 보세요. 그렇죠. 빨리라고 있습니다. 자, 4분. 세수. 세 글자입니다. 자, 3분단. 4분단. 세탁소. 야, 뒤쪽에서 손을 들었는데 앞에서 주워서 그렇죠. 우리 걸 주워봐서 세탁소 맞습니다. 세탁소. 그냥 이대로를 보시면 세탁하고 있는 소. 그게 뭡니까? 세탁소. 네,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 느낌 왔죠? 이제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재능을 찾습니다.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워서 세 글자인데 얘가 뭡니까? 네? 한 글자로 개입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개. 개인데 요건 좀 어려워. 얘랑 얘를 좋아해요. 네, 3분단. 개다리 아닙니다. 네, 개다리 아닙니다. 양다리 아닙니다. 첫 번째 글자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글자? 개인데 얘들 다 여자예요. 여자개인데 얘만 좋아. 그러면 이어서 하면은 첫 번째 글자 그렇죠. 정답. 개인기 정답입니다. 그렇죠. 개인기 이게 아니고 개인기인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좀 그렇죠. 4분단 박수 한번 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분단 꼴찌입니다. 지금 꼴찌예요.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맞죠? 다음 문제 드립니다. 세 글자인데 현혹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얘만으로도 문제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도 요건 참고는 해야 됩니다. 힌트 갈까요? 네, 정답. 개쇼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저 멀리 있는 친척 같은 외국 친척. 삽살이 아닙니다. 삽살개 정답입니다. 자, 내가 사지. 삽살개 멍멍이입니다. 멍멍이. 그렇죠. 털이 좀 많았으면 그냥 얘만으로도 삽살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1분단. 야, 1분단 제가 방금 보셨나요? 제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바로 잘하지 않습니까? 바로 긴장감이 올라오니까 바로 천재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세 글자. 뭐라고요? 세 글자인데 얘가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돌입니다. 돌인데 요거 결정적인 힌트니까 손들 준비하세요. 얘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 인사돌. 그렇죠. 인사돌. 돌인사 아닙니다. 발성의 전환을 우리는 인사하고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인사돌. 자, 4분단이죠. 4분단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글자. 요거는 너무 쉬워요. 땅, 사람은 의미가 없는 애요. 위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다 나왔네요. 유선전화. 무슨? 유선전화. 아까워요.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비슷해요. 정답. 따르릉 아닙니다. 네가 구름이죠. 구름. 뜬구름.
얘 뭐라고요? 전화. 전화. 자, 정답. 뭐라고요? 인공위성 아닙니다.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 무선전화 아닙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성전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이렇게 떠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자, 정답. 공중전화 정답입니다. 야, 이거를 왜 못 맞추셨냐? 너무 어렵게 생각들을 하셔서 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1분단이었나요? 1분단. 야, 이렇게 되면은 현재 1등. 현재 1등입니다. 현재 1등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더 있다. 아직 끝내려면 한참 멀었다. 아직 집에 가려면 멀었다. 밥 먹으려면 멀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분단, 4분단 현재 공동 1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정말 2, 3분단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뒤에 약간 뒷심을 진짜로 받았습니다. 네,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자, 이제는 조금 제가 고차원적인 문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자성어, 고사성어 혹시 잘 아십니까? 말씀 몰라도 됩니다. 뭐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사자성어, 고사성어 관련된 유사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것도 힌트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명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상사자성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자성어다. 네, 그렇게 어려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네, 자, 밑에 보시면은 시읒, 이응, 기역, 지읒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를 가지고, 이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맞추어주는 그런 문제인데, 일상생활 속에 있는 네 글자로 구성된 얘기입니다. 그냥. 자, 정답. 출입금지. 글자는 맞는데 제가 출제한 문제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정답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접근이 좋았습니다. 역시 1등하고 있는 조가 다릅니다. 출입기자 아닙니다. 다 나올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힌트예요. 네, 정답. 네. 출입 국장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너무 어렵습니까? 추월금지.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정답입니다. 추월금지. 자, 1분단이었죠? 2분단. 정답. 잔디보호 정답입니다. 원래 요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데 얘들이 지금 달라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잔디보호 2분단.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분단. 부부싸움. 아니, 분단장님, 우리 분단을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분단? 2분단입니다. 3분단 정답. 부부싸움. 예, 그렇죠.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아니, 분단 사실 3분단이 정확하게 정답을 아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단장님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 3분단에게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분단 남았어요. 뭔가 이게 순서대로 맞추는 느낌인데,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정답. 일방통행. 정확하게 4분단위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건 좀 아까보다 좀 쉬워요. 정답. 무단횡단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2분단 1분단 오는 거죠, 느낌이.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좀 어려워요. 정답. 진입금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분단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꼭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문제 드립니다. 정답. 안전주의. 아닙니다. 정답. 안전주. 자, 3분단. 안전제일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분단이 또 치고 올라갑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답. 2분단. 2분단. 우측통행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집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2분단 3분단. 약간 지금 뭔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왕좌에 있던 4분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2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정답. 실내 조심 아닙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분단. 아닙니다. 1분단. 실내 정숙. 정숙이 네 정답입니다. 실내 정숙. 자, 이렇게 되면은 1분단이죠.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동점이에요. 4분단 빼고. 네. 4분단 맞추면 우린 평화롭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지금 4분단은 사명감을 띠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정답! 양보운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단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자, 쭉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불 한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풀어봤는데 현재 1등조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발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짝꿍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2분단장님 잠시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 앉아있으면 몸이 좀 찌뿌둥해집니다. 그래서 게임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이렇게 서주시고 저랑 똑같이 발을 여기 다 제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을 붙입니다. 네, 같은 발을 붙이시고 뒤쪽에 네 발을 붙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시고 안 잡히면 조금 벌어지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면은 네 발을 이긴 사람의 발을 한 발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요 앞에 있던 맞부딪히고 있던 발 있죠? 얘를 앞으로 조금 당기세요. 얘 발. 뒷발은 가만히 있고 앞으로 쭉. 그렇죠. 네, 조금 더 붙이세요. 저 앞에.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이제는 그대로 뒤로 그 정도 스톱. 발 여기 붙이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발을 앞으로 붙입니다.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또 한 발 빼시고. 한 발 빼면 너무 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 정도 뒤에 딱 그렇죠. 그러면 쭉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죠. 이렇게 되면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쭉 끌고 오고. 그러면 여기 뒷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뒷발 그대로 있고
뒷발, 앞발 쭉 밀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만 벌리시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배를 시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하러 보시고. 자, 오른쪽에 왼쪽 짝꿍끼리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못 벌리겠다면 어떻게? 안 벌리셔도 됩니다. 패배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알아서 둘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발 먼저 맞댔죠?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뒷발도 붙여주시고 뒷발 붙여주시고 앞발과 뒷발 붙이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뒤로 빼고 진 사람은 앞으로. 네, 발은 계속 교차되게 뒤로. 자, 가위바위보.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가위바위보. 너무 뒷발 조금 붙여주시고. 네. 오케이, 그 정도는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긴 겁니까? 손좀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 아시겠죠? 느낌. 한 발씩 빼고 이기면 좋은 것. 근데 뒤집히면 어떻게 된다? 많이 벌려야 된다. 예, 이렇게. 잠시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셨나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겼죠? 발을 빼고 그러면은 이 발 뒷발 가만히 있고 앞발만 쭉 당겨서 더 붙이시고 딱 붙이시고. 네, 딱 붙이시고. 그러니까 내가다가 진 사람이 다가가야 돼. 네,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겼죠? 그러면은 이 발만 뒷발 가만히 있고 뒤로 붙여. 뒷발 뒤로. 오케이, 됐죠? 그러면 나는 이대로 앞발 쭉 밀어. 쭉쭉쭉쭉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겼으면 뒤로 뒷발 붙이고 쭉 오세요. 쭉. 아니, 앞발 하야지. 앞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발이 그대로 쭉쭉 못 오면은 패배 인정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네, 한 번씩 해보셨으면은, 자, 대표로 한 명씩만, 분단별로 한 명씩만 나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명. 나는 가위바위보 내가 했는데 좀 잘했다. 한 명씩만 모시겠습니다. 유연성이 좀 좋아야겠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네. 야, 우리 이분단은 지금 학구열에 지금. 네. 네. 분단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나와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더면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그러면은 앞쪽에 계신 두 분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아까 저에게 전수받은 두 분 여기 조금만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정확한 룰을 알아야지 내가 혹시나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주실 두 분들 모시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하냐면요, 1, 2분단은 우리 1분단 두 분을 보라는 거고 3, 4분단은 우리 4분단 두 분 대표로 나오신 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은 가위바위보 둘이 한번 발 마주 대시고, 자, 발을 마주 댄 상태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대야 돼요. 딱.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벌어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조금 벌리세요. 벌려도 됩니다. 조금. 네. 조금 벌리되 옆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 딱 서 있기 힘들거든요. 자, 요게 제일 기본입니다. 가위바위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발 뒤로, 진 사람 쭉. 잠깐만, 그대로 스톱. 자, 그대로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됐죠. 다시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긴 사람 가만히 있고, 이긴 사람 빼고, 죄송합니다. 빼고 그대로 쭉. 자, 됐나요? 가위바위보. 자, 이겼으면 발 뒤로. 앞발 뒤로 가서 뒷발. 네, 그렇죠. 쭉 갑니다. 쭉. 가위바위보. 자, 이겼죠? 그러면 한 발 뒤로. 방금 찌냈죠? 쭉 가는데 못하겠다면 어떻게? 패배를 승인하시면 됩니다. 시인하시면 됩니다. 오, 된다. 자, 3, 4분단 받고 1, 2분단 진행하고 있죠? 자,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벌릴 수 있으면 벌리고 안 되면 포기. 안 되면. 자,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칙을,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잘못할 경우에는 게임이 어떻게 된다? 뒤죽박죽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금 했는데 내가 이겼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손. 네. 손 내리고 진 사람 손.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굽니까? 네. 도대체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자, 일단은 짝꿍 게임으로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가위바위보 게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진행하는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릅니다. 제가 보통 하는 거는 MC와 관객들, 대중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대결을 하는데 저를 이긴 분만 들고 계시고 진 분은 내려달라고 합니다. 지거나 비긴 분은. 네. 왜냐하면은 비기는 분까지 넣어버리면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긴 사람만 들고 계시고 지거나 비긴 분은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주의해야 될 게 어린이 친구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끝납니다. 분명히 아까 얘 아웃 됐는데 또 듭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하죠.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혹은 또 우리 아이들끼리 할 때도 혹시나 옆에 친구가 분명히 졌는데 계속해서 들면은 선생님 따라오세요. 손을 딱 잡고 내리라. 내리라.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묵찌빠 중에 하나를 내시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렇죠. 믿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고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빼고 다 내립니다. 빠 빼고 묵 내리세요 빨리.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네. 묵지 내리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묵찌빠 중에 하나를 내시면 되고요. 저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3세번을 좋아하죠. 3세번. 눈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세번. 가위바위보! 그렇죠.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빼고 다 내리시고 빠만 들고 계시고 제가 분명히 3세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몇 명 남았는지. 비극적입니다. 6명 남았습니다. 6명. 자, 세 판 또 안 했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 뭘 좋아한다고요? 3세번. 그렇죠. 3세번.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가위바위보! 그렇죠. 박수 때려주시고 6명. 대단합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은 자, 6분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보시고. 자, 그렇죠. 1분단에 1명, 2분단 1명, 3분단 2명입니다. 대단합니다. 4분단 1명.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지금 아직까지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때려주세요. 박수 칩니다. 박수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처음 본 사람 누굴 믿고 이렇게 믿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멘트를 주면은 뭐 약간 한번 웃음 포인트 잡아주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인원이 작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사회자가 하면은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하는 게 보통 게임의 룰이거든요. 저희 가위바위보 게임은 한 명이 어떻게 하다 남았다 하면은 본인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사탕이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좋은 거고 다 떨어뜨리고 싶다면 그냥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경우는 선물을 어떻게 한다? 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2명씩 짝을 지어줍니다. 자, 우리 다른 분단끼리 두 분, 네, 아직 가위바위보 하지 마시고 2분 가위바위보 할 거고요. 그리고 1분단 뒤쪽에 계신 분이랑 3분단, 한 분, 그리고 4분단, 3분단. 옷 색깔이 뭔가 커플 같으세요. 네. 2분이 가위바위보 갑니다. 제가 첫 번째 구령은 가위바위보 해주는데 2번째 구령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앉고 이긴 사람 일어서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진 사람 앉으시고 승부 계속 내세요. 안 끝났으면.
자, 살아남은 분들 누굽니까? 세 분. 세 분이면은 세 명에서 가위바위보를 시키는데 보통은 저는 앞으로 모십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위험한 거 안 시킵니다. 네. 뭐 춤을 시킨다든지, 네, 뭐 다른 거 안 하니까 천천히 나와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1분단은 다 탈락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네, 앞으로 보시고.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가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는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지는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내는 한 명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묵 찌르려면 찌가 이깁니다. 빠 찌르려면 찌가 이깁니다. 다른 걸 내는 사람이 이기고요. 묵묵묵 내면 비기는 겁니다. 묵찌빠 내면 비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아무거나 내면 누군가는 이깁니다. 아무거나 내시면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올려주시고. 자, 이럴 경우 좀 늦게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달리하면 됩니다. 저를 보시고 반대로 보시고 본인은 뒤로 돌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결판은 나겠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 비긴 거죠. 다시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되면 빠 승리! 자, 두 분은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 승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50명이 좀 안 되거든요. 40명이 넘는데 40명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점수 2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방금 4분단이었죠? 4분단. 이긴 사람 성이 허씨입니다. 아, 허씨입니까? 아, 그래. 아, 잠깐만요. 아, 그 같은 허 쪽이다. 네. 김혜어 씨, 두 분 다 김혜어 씨입니까? 또 가족을 또 만나시다.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보통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사회자마다 달라요. 하는 방식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보통 행사장 가면 써먹는 방법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생긴 애가 막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 냉큼 뛰어오시면 됩니다. 뛰어오셔가지고 세 판은 거저먹고 가는 거죠. 하지만 세 판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은 다 탈락이 되셔가지고 안 나왔는데 세 판 다음부터는 랜덤으로 냅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떨어뜨리고 마지막은 3명 정도 남으면은 모셔서 한다든지 2명이 남았을 경우에는 2명에서 그냥 결판을 내고 마무리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은 여러분이 좀 찾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을 제가 좀 넣은 게 제가 3세판을 한다, 남자는 무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나는 안 알려주고 그냥 하겠다 하면은 보통은 첫 번째 게임 하면은 가위바위보 묵찌빠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탈락을 많이 했다 하면은 첫 번째 게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게임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서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을 요게 제 걸로 한번. 요거는 여러분께서 보통 핸드폰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보시면은 시계라고 있습니다. 시계 들어가시면은 스톱워치 기능이 있습니다. 스톱워치. 네. 요거는 도구이긴 한데 이 도구가 누구나 들고 있을 법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왔다 하면은 엄마 핸드폰 꺼내세요. 아빠 핸드폰 꺼내세요. 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켜서 지금부터 날짜에 관련된 숫자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쉽게 하려면 10초를 맞추겠다. 아니면 행운의 7을 맞추겠다 해서 7, 10. 너무 시간이 길면은 초가 길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 안쪽 30초 안쪽으로 30초도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10초 정도 하거든요. 켜서 10초를 하는데 아직 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초의 가장 근사치에게 점수를 줄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시간은 15초를 드릴 겁니다. 15초. 그러면 10초기 때문에 한 판밖에 못 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초 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초 맞추기 준비 시작하세요.
10초 맞추기. 터치는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 한 번, 끝나면 한 번. 15초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스톱! 자, 나는 10초의 근사치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10초 가깝다. 9초 87 뭐 이 정도다. 네, 잠깐만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10초 가깝다. 자,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10초 정확하다 있습니까? 10초 06. 06 되게 근접해요. 몇 초입니까, 뒤쪽은? 10초 86은 뭡니다? 9초 86. 대단합니다. 근데 06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10초를 딱 맞춰서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겠죠. 기준을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기준? 9초 5, 네, 50, 그리고 10초 50 밑으로 요 사이만 나오세요 해야지. 아니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조금 근사치 한 분에게 가서 9초 87입니다. 9초 87보다 근사치가 안 되는 분들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나오시겠죠. 네, 안 나오시는데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앞에 6분, 네, 1분, 2분, 3분, 4분, 5, 6분 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핸드폰 이대로 한번 켜주시고 스탑워치. 이분들이 10초의 근사치라고 치고 하면은 결승전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고 10초 맞추기. 근사치로. 안 보고 할 건데 터치하는 연습을 한번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준비 시작하면은 터치하시고 10초 안 보고 10초를 마음속으로 세서 시작하셔야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건데 보시면 안 됩니다. 화면 보지 마시고 준비. 터치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터치. 시작했다 껐다. 터치 됐나요? 오케이. 초기화 시켜주시고. 초기화. 준비. 시작. 안 보고 할 때 지금은 여러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들이 앞에 저처럼 나온다는 거죠. 네, 나오면은 이렇게 나는 정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합니다. 자, 됐나요? 몇 초인가요? 8초. 10초 사이. 이런 식으로 자리 한번 앉아주시고 요거 한번 대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단별로 1분단에서 2, 3, 4분단에서 나는 10초 근사치를 가장 잘 맞춘다. 한 명씩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맞추기. 한 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단 누가 대표로 나서겠습니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2분단 대표 누굽니까? 2분단 대표 나오시고 3분단 대표 누굽니까? 3분단. 네, 앞에. 자, 한 분 나오시고 4분단 대표.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못 맞춰도 됩니다. 우리는 뭐 맞추자고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경기입니다. 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한번 천천히 나오시고 제 거 써도 됩니다. 제 거. 네. 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스탑워치. 요거를. 스톱워치. 자, 앞에 딱 이렇게 저처럼 딱 잡아주시고, 자, 앞에 딱 보시고, 자, 보지 말고 초기화해 주시고. 보통은 파지법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잡히는 분이 계셔서 네, 여러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를 이렇게 보는 순간 탈락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안 됩니다. 준비. 자, 초기화 됐나요? 준비. 네. 정지할 때도 시작을 또 누르시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 그렇죠. 안 보고 할 겁니다. 자, 초기화 시켜주시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5. 야, 1등은요? 10.05.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3조 1등입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0.5초 차로 네,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3분단 점수 2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도 발표했어요. 2등 잠깐만요. 지웠습니까? 2등을 발표해 달랍니다. 2등은 접니다. 아, 영광입니다. 9.45. 네, 0.15초 차이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분단에게 점수 200점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되네요. 자, 제가 원래 저희가 레크리에이션 대형은 따로 있거든요. 레크리에이션 할 때 그 좋은 자리 구성이 있는데 보통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원형 테이블에서 하는 게 제일 좀 레크리에이션 하기엔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기 때문에 작전을 짠다든지 게임을 하기에도 되게 형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원형으로 하는데 오늘은 원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단체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한 손만, 양손 잡죠. 한 손만, 한 손씩. 예, 오른손 왼손 딱 잡으시고, 잡으셨나요? 그리고 내 남는 손은 오른손 왼손 딱 옆으로 딱 잡니다. 이렇게 손 딱 잡으시고 이렇게 됐나요? 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조 지금부터 분단으로 안 합니다. 1조, 2조, 3조, 4조 뒤에 조자만 바뀐 겁니다. 자, 시작하면 1조는 1조 똑같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2조는 어떻게? 2조 네, 한 손만 양손 답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4조는 4조 3조 준비 시작. 3조 좋습니다. 스톱. 자, 두 번만 안 됩니다. 1조 이렇게 2조는 2조 3조 4조 이렇게 두 번만 합니다. 준비 시작. 3조 스톱. 네,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있습니까? 마이너스는 우리 사이에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자, 1조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준비 하면 준비.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2조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조 준비. 조장님이 혼자가 됐습니다.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일단은 짝꿍이었기 때문에 네, 3조 목소리 갑니다. 3조 준비. 지금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4조 준비. 시킬 줄 몰랐다. 그렇죠. 네. 준비하면 하고 4조 목소리 짧고 굵게 한 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 준비 시작. 4조 오케이, 좋습니다. 3조 갑니다. 3조 준비 시작. 3조 박자가 안 맞아요.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입니다. 시작. 하나 둘 올리다 내리다 해라고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해라고. 그렇죠. 박자를 착 준비 시작. 3조 안 맞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2조 갑니다. 준비 시작. 2조 잘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개안습니다. 자, 1조 이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저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준비 시작. 1조 좋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연습이었고요. 이제 본 게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칠 때는 우리조를 외칩니다. 1조. 두 번째를 외칠 때는 공격할 조를 외칩니다. 1조 4조 하면 4조는 어떻게 됩니까? 4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휘자가 없어요.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조처럼 앞에 든든한 조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든든한 앞에 계신 한 분은요, 우리 팀을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격할 조를 손으로 공격조를 해주시면 돼요. 4조가 4조 공격하면 안 됩니다. 네, 3조 3조 또 갔다 온다 하면 2조 갔다 왔다 하면 1조. 아니다, 우리는 1조만 없애기라 1조 해도 됩니다. 자, 앞쪽에 계신 분은 손을 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뒤로 돌아서 지도해 주시고, 짝꿍을 잃었잖아요. 짝꿍 잃은 분은 뒤로 가서 3명 손잡으세요.
네. 짝꿍이는 누가 대빵합니까? 대빵 뒤로 가시고. 네. 3명이 딱 잡으시고. 네. 3명 딱 잡으시고. 네. 자, 우리 2조는 뭐 든든합니다. 그래. 아까부터 대빵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일 뒤에 혼자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대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지목하는 자리에서 자,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1조는 2조 공격하고 2조는 3조 공격하고 3조는 4조 공격하고 4조는 1조 공격할 겁니다. 대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조를 손으로 딱 표시하고 계시고 그렇죠. 딱 그렇죠. 우린 4조 그렇죠. 딱 표시. 만약에 우리 다른 데 공격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딱 그렇죠. 근데 이거 늦게 바꾸면 어쩌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연습이니까 1조는 2조 공격합니다. 준비. 2조는 3조, 3조는 4조, 4조는 1조. 준비. 1조부터 갈 건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히뜩히뜩 계속 박자를 타면서 갑니다. 준비. 시작하면 다 같이 착착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조 준비. 2조 공격할 시작. 2조. 그렇죠. 바로 받아야죠. 가르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이라도. 그렇죠. 약간 응원단장이 돼. 2조부터 3조 넘깁니다. 2조 3조 시작. 2조, 3조, 3조, 4조, 4조, 1조, 1조, 2조, 2조, 3조, 3조, 4조, 4조, 1조, 1조, 2조, 2조, 3조, 3조, 4조. 스톱! 여기까지. 연습은 충분하다 이제. 이제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대장님들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3이고 이렇게 하면 4입니다. 공격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편은 공격하면 1조 공격할 필요 없어요. 4조만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데나 우리 1조 공격해도 2조, 3조 알아서 공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인을 늦게 보내서 사인 늦게 받았다, 우리 못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의 탓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1조, 2조 있는데 발음이 약간 새는 분들 계십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1조에서 3조 공격한다고 3조인데 누군가 한 명이 1조 전부 다 3하고 있는데 혼자만 4조 이러면 탈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잡으시고 준비. 우리는 오늘 요걸로 하나가 박자가 안 맞다. 박자가 누구는 올리는데 누구는 내리고. 자, 다시 딱 준비. 시작하면은 공격하지 마세요. 요 박자 한번 맞추고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뭔가 결리고 하면은 좀 파스 좀 붙이시고. 자, 준비. 1조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1조, 3조, 3조, 1조. 스톱. 잠깐만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2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끝났어. 진짜로 갑니다. 진짜로. 4조부터 공격을 시작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누구 공격하는지 제가 안 들려서. 네. 자, 4조 집중하세요. 시작. 4조, 3조, 3조, 1조, 1조, 3조, 2조, 2조. 스톱! 2조 탈락. 2조 조장님 앉으시고. 자, 1, 3, 4조 갑니다. 1, 3, 4조. 준비. 1조에서 공격합니다. 집중하시고. 1조 준비. 시작. 1조, 3조, 3조, 1조, 1조, 3조, 3조, 4조, 4조, 2조. 탈락! 네, 탈락. 2조는 없습니다. 2조는 없어요. 탈락됐습니다. 앉을 때 조심하시고. 자, 1조와 3조, 3조와 1조 준비. 3조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준비. 3조가 공격합니다. 시작. 1조, 3조, 3조, 1조, 1조, 3조, 3조, 1조, 1조, 3조, 3조, 1조, 1조, 3조, 3조, 1조, 1조, 3조, 3조, 1조.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까지 안 와요.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사실 처음에 약간 일조가 삐그덕삐그덕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단체로 할 때는 요게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땡꼬만 지르는데 사실 그래 땡꼬만 지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 했죠 중간에? 예, 우리가 잠깐만요. 결리네. 힘을 세게 주고 했더니 사실 뭐 이런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좀 뭔가 끈끈한 유대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액션 할 때는 우리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박자를 촥촥 맞춰서 하는데 왼손 흔들어야겠네요. 네. 요게 잠수함 게임이라고 해서 잠수함 뭐 폭발시키는 뭐 요런 게임인데 사실 저는 그냥 적기로는 1조 이런 식으로 적어요. 왜냐면 1조 몇 조 공격을 하니까 빵조 이런 식으로 적고 게임의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10개의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가족끼리 동그랗게 손잡고 하면 됩니다. 1, 2, 3, 4, 10번까지 정해주시고 10조까지 정해주시고 1조, 5조, 3조 대신에 중간에 정확하게 끊어줄 땐 끊어주셔야 됩니다. 탈락시켰다고 해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 틀렸는데 1 틀렸다고. 미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사실 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조금 미운 소리 듣더라도 아유 그럴 수 있지.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웃자고 하는 경기라고. 죽자고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즐겁자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유 너무 노여 마시고 재미자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조금 있으면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직접 응용을 하면서 실전에서 뭐 여러분이 써먹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한번 게임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혹시 6월에도 그대로인가요? 사람이 바뀌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뭐 혹시나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뭐 질문 좀 받고 네,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뭐 방금과 같이 뭐 게임 제목이 뭐예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다른 눈치 게임은 뭐 보통 4개 조가 있잖아요. 4명이 나오면 게임을 하기엔 좀 빨리 끝납니다. 4명에서는. 그래서 한 조에 2명씩 정도 많으면은 뭐 3명씩 정도 나오면 12명이 되겠죠. 12명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앉습니다. 쭈그리고 앉으면은 보이시나요? 네, 쭈그리고 앉아서 10명이 있다고 칠게요. 10명이.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숫자 1을 순차적으로 부를 수 1, 2, 3, 4, 5, 6, 7, 8, 90까지 부를 수 있는데 10번을 부르는 분은 탈락입니다. 네. 숫자를 만약에 제가 연습 갈게요. 1분, 2분, 3분입니다. 자, 3명이서 한다 치고 자, 의자 약간 뒤로 당겨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준비 시작하면 숫자 1, 2, 3을 순차적으로 부르는데 3을 부르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니면 2를 불러야겠죠. 하지만은 동시에 2를 동시에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이 돼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떨어뜨릴 겁니다. 준비 시작 1, 1 탈락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1, 2 하면 몇 번이죠? 3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탈락이 되는.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5명. 준비. 시작. 1, 2 3 4 5 탈락입니다. 네, 다시 준비. 시작하면 갑니다. 시작. 아무나 1 하면 됩니다. 눈치 게임.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떨어뜨린 거죠. 네, 같이 불렀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 쭈그리고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주의사항 드리는 게 자세가 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을 때 옆에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께 적절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요만큼 올라왔다. 탈락시킬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엉덩이 요만큼 요거는 제가 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요 정도 선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진행에 있어서 진행자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게임을 설명하시는 분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컵 뒤집기. 물컵 뒤집기가 그게 뭐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사실
요거를 좀 들고 왔었는데 물컵 뒤집기가 뭐 운동회 명랑 운동회라고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운동회 그러면은 뭐 직선상에 컵을 냅둘 겁니다. 쭉 예를 들게요. 직선상에 컵을 뭐 3개 정도 5개 정도 놓았다 칠게요. 그러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뒤집습니다. 쭉까지 갖다 칠게요. 다 가서 돌아옵니다. 반환점을 돌아올 때 다시 뒤집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들어오면 뭐 바톤 터치를 해서 다음 주자가 나가는 경기도 있고 체육대에서 보통 쓰는 건데 이런 경기가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얘를 테이프나 본드로 붙입니다. 붙이시고 요건 도구가 좀 필요해서 붙이시고 풍선을 뭐 5명이 경기를 한다 치면은 풍선을 5개를 드릴 거예요. 풍선 5개를 드리면은 요거를 불어서 도구가 좀 들어가는 게임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네. 풍선을 1명, 2명, 3명, 4명, 5명 주면은 얘가 붙어 있다고 했죠? 붙였다고 했죠? 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주면은 얘가 붑니다. 불면은 밑에 한 개 더 있죠? 그러면 상대편에 이렇게 주면은 상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풍선을 넣어서 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놔줘야겠죠? 바람 뺍니다. 그럼 얘를 다시 반대쪽으로 5명 정도는 전달해서 저쪽까지 빨리 가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들은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이런 컵으로도 뭐 상에서 손가락으로 알까기처럼 튕겨서 멀리 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병뚜껑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도 있으니까 뭐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게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개발을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뭐 게임 치셔도 뭐 요즘엔 유튜브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작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찾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은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이벤트과로 갔습니다. 이벤트과로 가서 이벤트 MC가 장래 희망이 돼 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배웠죠.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울었습니다. 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대출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뭐 사실 뭐 안 힘든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지나고 나니 뭐 그냥 코로나가 겪었구나 지나갔구나. 노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노조. 노조는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노조는 네 기업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추가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은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또 따로 반영을 해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또 마무리하시고 식사하시고 오늘 교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